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앞에 붙는 수식어인데요. 정도에 따라서 무증상인지 현성인지 나뉠 수 있게 되고, 그 외의 분류인 유지 기간에 따라서 원인 병변에 따라서 이렇게 수식어가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 검사를 살펴보면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무증상 같은 경우에서는 TSH 수치는 올라가 있지만 프리티포는 정상인 상태, 즉 TSH만 증가한 상태를 우리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TSH가 올라가 있으면서 프리티포도 감소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증상, 현성이냐 나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 유병률이 많게는 15%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무증상 기능 저하증 환자가 현성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무려 11.2%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일부 논란이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TSH 정상 상한치를 4로 잡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요오드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그 상한치를 6.86까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연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요오드 섭취량이 20, 30대, 40대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7에서 8까지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하는 것 자체도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상 상한치가 4인지 6인지 7인지 아직까지 모호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어렵게 진단을 했을 때,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관상동맥 관련 질환이 증가한다, 그리고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지방간도 증가한다라고 제시가 돼 있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TSH가 10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4에서 10인 이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10인 수치는 경증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부르기도 하고, 10 이상일 때만 중증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연관 관계를 띈다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했을 때, 그러면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연구를 살펴봤을 때는, 사실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진다거나 검사에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에서는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했을 때 1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인과관계,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빈도가 드물었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효과나 어떤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서는 무증상에서 현성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낮고, 일반적으로 노인에서는 TSH 정상 상한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구에 포함해서 실제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그런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10%, 매년 2에서 4%는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TSH 수치가 10 이상이면 10 이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TPO라는 자가항체가 양성일수록 이렇게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2년 미국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TSH 수치가 10 이상이면 연령 따지지 말고 일단 치료를 해라. 그리고 10 미만일 경우에서는 치료를 고려하는데 증상이 있다거나 TPO 항체가 양성이 있다거나 심혈관계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서는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는 고령층에서는 1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증상이 있거나 고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를 하고, 일단은
나머지 10 미만일 경우에서는 고령층에서는 치료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나이 기준에 따라서 고령층에서는 치료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TSH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과 관찰을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최신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TSH 수치가 10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 2주 이내에 팔로우업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TPO를 함께 측정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온다면 치료를 더 강력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TSH 수치가 5에서 10이다 이 사이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1에서 3개월 이내에 재측정을 할 수 있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TPO를 함께 측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두 번 측정을 해도 지속적으로 TSH 수치가 올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TSH 수치가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령이라고 할지라도 CVD 리스크가 만약에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고려해보고 있고요. TSH 수치가 5에서 10이다라고 했을 때는 65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CVD 고위군이면 치료를 고려를 하고, 특히나 TPO 양성인다거나 고이터가 심하게 있다거나 임산부면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를 했을 경우에서는 너무 고용량으로 줄 경우에서는 오히려 심혈관계 합병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용량으로 소량으로 시작을 하고, 65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TSH가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50으로 시작하고,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25로 시작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많이 필요한 분야가 65세 이하일 경우에 TSH 수치가 10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수치가 사실 TPO 양성이다거나 고이터가 있다거나 CVD 고형군이라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아직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한 그런 분야이고요. 하지만 65세 이하라고 했을 때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치료 시행을 저는 권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현재 치료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있을 때 만약에 TSH 수치가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경과 관찰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연구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TSH 10 미만은 노인에서는 경과 관찰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TSH 10 미만이라고 할 때는 경과 관찰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에서 만약에 TSH 수치가 10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시죠. 저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는데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